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강쇠라는 이름의 착한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서 이웃 마을로 가는 길조차 뚝 끊기는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험준한 바위산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늙은 소나무들 뿐이었고,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쓸쓸하면서도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강쇠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정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어서 마을 사람들은 택감이 떨어져 추위에 떨었고 식량 항아리마저 바닥을 드러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강쇠네 집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낡은 초가집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아궁이에는 불기가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늙으신 어머니의 병환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밤잠을 설치셨고 입맛을 잃어 곡기를 거의 끊다시피 하셨기에 강쇠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마음은 늘 집에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강쇠는 쉴 수가 없었으니 하루라도 나무를 하지 않으면 당장 어머니께 드릴 약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 살을 내는 듯한 어느 날, 강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험하여 자칫하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구를 수도 있었지만 강쇠는 어머니를 위해 약초라도 하나 더 캐고 그감이라도 한 단 더 마련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찬바람에 서로 부딪히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호통을 치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묵묵히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도끼가 나무에 박히는 소리만이 그 넓은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땀 흘려 나무를 하고 잠시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랗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강쇠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평소에 듣던 까치나 뱁새의 지저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어 마음 착한 강쇠는 차마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던 도끼질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덤불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바위 틈 아래에 이르렀을 때 강쇠는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깃털이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새 한 마리가 눈밭에 쓰러져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는 보통의 통미나 산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나 지금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새의 한쪽 다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굴러떨어진 돌에 치인 것인지 붉은 피를 흘리며 꺾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번진 핏자국을 보자 강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측은지심이 솟구쳤습니다. 새는 강쇠가 다가오자 두려움에 떨며 날개를 푸드덕거렸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닥을 긁을 뿐이었습니다. 강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최대한 부드러운 눈빛으로 새를 안심시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네, 다리가 많이 아파 보이는구나. 강쇠가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이자 신기하게도 새는 퍼덕거림을 멈추고 그 맑고 깊은 눈망울로 강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듯 영롱하고 신비로워서 강쇠는 순간적으로 이 새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새의 몸은 추위와 고통으로 인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체온은 이미 많이 떨어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의 소매 끝을 이유로 물어뜯어 길게 찢어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 틈으로 들어와 살을 애는 듯 추웠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급했기에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떨어진 고든 나뭇가지를 주워 부목을 만들고 찢어낸 옷감으로 새의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매어 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는 투박했지만 다친 새를 만지는 손길만큼은 갓난아기를 다루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는 치료를 받는 동안 아픔을 참으려는 듯 가늘게 눈을 감고 있었고 강쇠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얌전히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강쇠는 새를 차가운 눈밭에 다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간다면 꼼짝없이 얼어 죽거나 다른 산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잠시 고민하다가 새를 자신의 품속 깊숙이 따뜻한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꾸나. 비록 누추하고 먹을 것도 귀하지만 적어도 얼어 죽지는 않을 게다. 내 어머니께서도 너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강쇠는 솜털처럼 가벼운 새의 무게를 가슴에 느끼며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오늘따라 지게에 얹은 나무의 무게가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산봉우리들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어둠이 내리면 더욱 위험해지기에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품속에 있는 새가 혹여나 불편할까봐 강쇠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품속에서는 새의 심장 박동 소리가 콩닥콩닥 전해져 왔고 그 작은 온기가 강쇠의 온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강쇠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그리고 이 신비한 새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쇠네 집 굴뚝에서도 희미하게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니 아픈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군부를 지피신 모양이었습니다. 강쇠는 죄송한 마음에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날이 많이 차지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강쇠냐? 늦도록 고생이 많았구나. 어서 들어와서 온몸을 녹여라. 강쇠는 마당 한 구석에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품속의 새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 하나가 간신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윗목에는 자릿기가 얼 정도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아랫목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인사를 드린 후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새를 꺼내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 녀석을 만났습니다. 다리를 다쳐 오도가도 못하고 있기에 데려왔어요. 어머니는 껌벅이는 눈을 비비며 새를 들여다보셨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은 새의 깃털은 방 안에서도 영롱하게 빛났고 그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상반신을 일으키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운 새는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어쩌다 다리를 다쳤을꼬. 큐큐.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새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강쇠는 부엌으로 나가 남은 좁쌀을 조금 가져와 물에 불려 새의 부리에 대주었습니다. 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배가 고팠는지 좁쌀을 콕콕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쇠와 어머니의 얼굴에는 모처럼 훈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사람 먹을 양식도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두 모자는 자신들의 끼니를 덜어서라도 이 작은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강쇠는 헌옷가지를 모아 방 한 구석에 새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는 배를 채우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자 둥지 안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조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을 보며 강쇠는 오늘 산에서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바깥에서는 세찬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기침을 덜 하시며 깊은 잠에 드셨고 강쇠 또한 피곤한 몸을 누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잠든 새의 깃털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문득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다는 이야기, 산신령이 동물로 변해 사람을 시험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새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까? 강쇠는 묘한 기대감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새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새는 밤새 잘 잤는지 깃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도 어제보다 한결 초롱초롱해져 있었습니다. 강쇠가 다가가자 새는 구구구구하고 낮은 소리로 울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강쇠는 새의 다리에 감아둔 헝겊을 조심스럽게 풀어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붓기가 많이 빠져 있었고 상처 부위도 꾸덕꾸덕하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상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기특한 녀석입니다. 강쇠의 목소리에 깨어난 어머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집안에 새로운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강쇠가 산에서 기이하게 생긴 새를 주워왔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이웃집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친 새를 구해줬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으나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강쇠네 집에 황금알을 낳는 새가 들어왔다더라. 아니다. 산신령이 보내준 불사조라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마을 우물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그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성으로 새를 돌보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새 또한 강쇠의 정성을 아는지 강쇠가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문턱까지 나와 배웅을 하는 신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심술짬기로 소문난 칠성이란 사내가 강쇠네 집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을 듣고 강쇠가 주워왔다는 그 새가 혹시 값나가는 물건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칠성은 짐짓 걱정해주는 척하며 강쇠네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보게, 강쇠, 자네 집에 신기한 새가 있다지? 내 지나가는 길에 잠깐 구경이나 좀 하세. 칠성의 눈은 호기심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칠성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지만 타고난 성품이 순박하여 매정하게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칠성 형님 오셨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저 산에서 다친 새 한 마리를 데려와 치료해주는 것뿐입니다. 강쇠는 겸손하게 말하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칠성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둥지에 앉아있는 새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색 찬란한 깃털, 보석처럼 빛나는 눈. 칠성은 단박에 이 새가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새를 장터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은 고위 관료나 부잣집에 진상하면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흑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칠성은 짐짓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건 보통 새가 아니네. 산에 사는 요물일지도 몰라. 이런 걸 집안에 들이면 우환이 생긴다는 말 못 들었나? 자네 어머니 병환이 깊은 것도 다 이런 잡동사니를 주워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칠성은 교묘하게 강쇠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며 겁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어찌 함부로 내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가 온 뒤로 어머니 얼굴빛이 오히려 좋아지셨습니다. 강쇠의 단호한 태도에 칠성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돌아가는 그의 등 뒤로 음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강쇠는 칠성이 돌아간 뒤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칠성 같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새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가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새는 강쇠의 마음을 위로하듯 그의 손등에 머리를 부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초가집 안에서 강쇠와 병든 어머니 그리고 다친 새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또 하루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의 다리는 몰라보게 좋아져서 이제는 방 안을 절뚝거리며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쇠가 밖에서 돌아오면 날개를 파닥이며 반기기도 하고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 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 맑아서 듣는 이의 마음속 근심을 씻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의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드는 날이 많아졌고 기침 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쇠는 이것이 다 저 영물 덕분이라고 믿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함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강쇠네 새에 대한 소문이 점점 흉흉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글쎄, 칠성네가 그러는데 강쇠네 새가 밤마다 눈에서 파란 불을 뿜는다지. 뭐야. 어머, 망측해라. 그게 사실이면 귀신 들린 새가 아니고 뭐겠어. 강쇠네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도 그 새가 전기를 빨아먹어서 그렇다는 소문도 있더라. 근거 없는 헛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강쇠를 만날 때마다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강쇠는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의 냉대에 가슴 아파해야 했지만 집에 있는 새를 볼 때면 억울함보다는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쇠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데 집마당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성이 담장 너머로 방 안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기척을 느낀 칠성은 화들짝 놀라 도망쳤지만 강쇠는 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욱 스산하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칠성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쇠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눈을 피하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우물가나 빨래터 그리고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쇠네 집에 있는 정체불명의 새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나타나 침을 튀기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 새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어서 그런 거야. 강쇠놈이 홀린 게 분명해. 칠성의 말은 마치 독버섯의 포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거짓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수없는 새라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그 새가 마을에 역병을 몰고 올 것이라거나 밤마다 도깨비불로 변해 가축을 해코지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강쇠가 장작을 패러 마당에 나오면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도망가기도 했고 지나가던 노인들은 강쇠네 집 쪽을 향해 칡침을 뱉으며 재수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강쇠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일이 붙잡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속으로 사기며 묵묵히 제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얹혀 있는 듯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고 혹여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실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강쇠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부지런히 해놓은 장작을 지게에 가득 싣고 장터에 나갔지만 아무도 강쇠의 나무를 사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강쇠의 나무가 단단하고 불이 잘 붙는다며 서로 사가려고 앞다투던 단골들조차 냉랭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이, 강쇠, 자네 집 나무는 왠지 들이기가 찜찜하구만. 요새 자네 집에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는데 혹시 나무에도 안 좋은 기운이 묻어 있을지 누가 알겠나. 쌀가게 주인 영감의 말에 강쇠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강쇠는
해가 질 때까지 나무 한 단도 팔지 못한 채 무거운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 길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쌀독은 비어가고 어머니의 약첩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강쇠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마 빈손으로 방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또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강쇠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콜록. 강쇠 왔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강쇠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강쇠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새의 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새는 강쇠가 들어오자마자 날개를 퍼덕이며 강쇠의 어깨 위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마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새는 부리로 강쇠의 차가운 귀와 볼을 살살 문지르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강쇠는 하루 종일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 나무를 많이 못 팔았습니다. 내일은 꼭 쌀이랑 고기를 사올게요. 강쇠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강쇠의 거친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셨지만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마을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두고 볼 겁니까? 우리 마을에 저런 요물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산사태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저 새를 내쫓든가 잡아 없애든가 해야 합니다. 칠성의 말에 몇몇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고 겁 많은 노인들은 혀를 차며 불안해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동요를 즐기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강쇠를 압박하면 결국 강쇠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새를 내놓을 것이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더욱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살인문 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칠성이 마을 사람 몇 명을 대동하고 강쇠네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개 중에는 평소 강쇠와 친하게 지내던 김서방과 박서방도 끼어 있어 강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칠성은 거드름을 피우며 앞장서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복의 강쇠, 마을 사람들 뜻을 모아왔네. 자네가 데리고 있는 그 새 때문에 마을 인심이 흉흉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오늘 당장 그 새를 내다 버리게. 아니면 우리에게 넘기던가. 칠성의 당당한 요구에 강쇠는 빗자루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다친 다리가 다 나으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게 보통 짐승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자네 어머니가 아픈 것도 다 그 요물 때문이라니까. 칠성이 윽박지르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쇠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칠성네 말대로 해라. 우리도 찜찜해서 그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고. 사람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강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생명을, 그것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새를 험악한 사람들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강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내 집에서 내가 돌보는 생명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평소 순하기만 하던 강쇠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자 사람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쇠의 반발에 칠성은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렸습니다. 좋아. 정 그렇다면 두고 보자고. 만약 마을에 우환이라도 생기면 그건 다 내 놈 책임인 줄 알아. 칠성은 으름장을 놓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듯한 마당에 홀로 남겨진 강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방 안에서 듣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쇠는 눈물을 훔치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강쇠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쇠야, 나 때문에 네가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내 병이 깊어 네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니 금방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쇠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렸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새를 둥지에서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새는 강쇠의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강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동자를 보자 강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마. 그것이 사람이 할 도리다. 강쇠는 굳게 다짐하며 새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칠성 패거리가 왔나 싶어 잔뜩 긴장하며 밖을 내다보니 뜻밖에도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3월 할머니였습니다. 3월 할머니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돕고 마을의 대소사에 현명한 조언을 해주어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강쇠는 황급히 달려나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추운 날씨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네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와봤네. 칠성 녀석이 하도 떠들고 다니기에 말이야. 방에 들어선 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숨을 고른 뒤 둥지에 얌전히 앉아있는 새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한참 동안 새를 관찰하던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강쇠를 돌아보며 나직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쇠야, 네가 큰 복을 주워왔구나. 저 새는 요물이 아니다. 영물링우이다. 아주 먼 옛날 전설로만 전해지던 오색조라는 새와 그랐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신비한 새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강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3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강쇠야, 명심해라. 귀한 물건은 늘 탐내는 자가 꼬이는 법이다. 칠성놈이 저리 설치는 것도 다 저 새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이야. 저놈은 욕심이 많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사람들의 헛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저 새가 너를 찾아온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게다. 할머니의 말씀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강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를 지키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주먹만한 떡 덩어리와 말린 약초 몇 가지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 좀 다려드리고 너도 기운 좀 차려라.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는 잘 말해두마.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게야. 그러니 당분간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할머니는 강쇠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밖에서 배웅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진 하얀 눈길 위로 강쇠의 굳은 결심이 발자국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강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3월 할머니가 다녀가신 후 강쇠는 더욱 지극정성으로 새를 돌봤습니다. 새의 다리는 이제 거의 완치되어 방 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는 가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긴 꼬리깃을 흔들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쇠는 새가 다 나으면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이 많이 들어 벌써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새를 좁은 방 안에 가둬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에 날이 풀리고 새가 원한다면 언제든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강쇠는 기이한 느낌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일어나 보니 새가 둥지 위로 날아올라 온몸에서 찬란한 오색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울 정도로 신비로웠습니다. 새는 공중에 멈춰서서 강쇠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길게 울었습니다. 피, 피, 피. 그 소리는 여느 때의 울음소리와 달리 웅장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강쇠는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도 그 소리에 깨어나 놀란 눈으로 새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어머니는 합장을 하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새의 신비한 발광은 잠시 후 잦아들었지만 그 여우는 강쇠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슨 징조였습니다. 좋은 징조일지 나쁜 징조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범한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어귀 칠성 내 사랑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읍내 건달 두어 명을 불러다 놓고 술상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내 말만 믿으쇼. 그 집에 있는 새는 정말 보물이라니까요. 서울 대감집에 가져다 주면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받을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가서 싹 가져옵시다. 시골 촌놈 하나 겁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칠성의 속삭임에 건달들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람이 으스스하게 울부짖는 밤이었습니다. 칠성과 건달들은 어둠을 틈타 검은 복면을 하고 강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 덮인 골목길을 밟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강쇠네 집 주변의 나무들이 불안한 듯 가지를 흔들었고 자다 깬 동네 개들이 멀리서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가슴이 답답해져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림자를 본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강쇠는 직감적으로 위험이 닥쳐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마루 밑에 두었던 낡은 도끼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밖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시고 문을 잠그고 계세요. 강쇠는 신신당부하며 어머니의 방문을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새를 품에 안고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이동했습니다. 칠성 패거리가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살인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거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쇠, 이놈!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 새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칠성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뒷문을 통해 텃밭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눈이 깊게 쌓여 있어 발이 푹푹 빠졌지만 지금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새는 강쇠의 품속에서 숨죽인 채 얌전히 있었습니다. 강쇠는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칠성 패거리가 횃불을 들고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쇠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눈 덮인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밤눈이 어둡고 마음이 급한 탓에 강쇠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품속의 새가 묘하게 몸을 틀어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산중턱에 다다르자 강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칠성 패거리가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강쇠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놓친 모양이었습니다. 강쇠는 잠시 안도했지만 집을 비워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어머니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속에 있던 새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강쇠가 깜짝 놀라 품을 약간 열자 새는 훌쩍 날아올라 강쇠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주변을 밝혔습니다.
강쇠가 안 돼. 빛이 나면 들킨단 말이야. 하고 소리 죽여 외쳤지만 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산의 더 깊은 곳, 북쪽 험한 바위산 쪽을 향해 날아가며 강쇠를 부르듯 울었습니다. 끼룩, 끼룩. 그것은 어서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강쇠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신비한 새를 따라가야 할지. 하지만 새가 향하는 곳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험지 중의 험지였습니다. 새는 다시 돌아와 강쇠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북쪽을 향해 날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강쇠는 홀린 듯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래, 3월 할머니 말씀대로 이 새에게는 뜻이 있을 거야. 일단 저들을 피해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자. 날이 밝으면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 강쇠는 칠성 패거리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흘겨보고는 새가 인도하는 미지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새의 꼬리깃이 남기는 빛의 잔상이 희미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쇠의 앞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가 이끄는 곳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도 감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금지된 땅, 북쪽의 험한 바위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산새가 워낙 가파르고 험준하여 옛날부터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들의 소굴로 알려져 있었고 약초꾼들조차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접근하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강쇠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에 아른거리는 새의 희미한 빛을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눈밭은 마치 강쇠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무거웠고 얼굴을 때리는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채찍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뒤쫓아오는 칠성 패거리에게 잡힐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이 신비한 새와 집에 계신 어머니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귀신이 통곡하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목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강쇠의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품속에서 느껴지는 새의 온기가 그나마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새는 강쇠가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아 구구구구하며 격려의 소리를 냈고 강쇠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면 날개를 퍼덕이며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서 오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하는 듯하여 강쇠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강쇠를 쫓던 칠성과 건달들은 산 중턱에 이르러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횃불은 거센 바람에 하나둘씩 꺼져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에워싸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 길은 뭔가 이상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건달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자 칠성은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놈이 이 근처에 숨어 있는 게 분명해. 눈 위에 발자국이 있잖아. 하지만 칠성이 가리킨 곳에는 바람에 쓸려 이미 희미해진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어느 쪽이 진짜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의 용기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호랑이다, 호랑이.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하자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칠성 또한 공포에 질려 거기서 같이 가 라고 소리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산 신령이 지키는 영역을 침범한 대가를 치르는 듯 그들은 넘어지고 구르며 혼비백산하여 마을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어졌고 깊은 산속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자연 속에 남겨진 것은 오직 강쇠와 그를 이끄는 새,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차가운 달빛뿐이었습니다. 칠성 일행이 물러갔다는 것을 알 리 없는 강쇠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험한 바위 비탈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칠흑 같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산봉우리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쇠가 도착한 곳은 전설로만 듣던 검은 벼랑 아래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위로는 구름이 걸려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이라 여겨져 마을 사람들도 바라만 볼 뿐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강쇠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까마득한 절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설마 저기로 가라는 거니? 나는 날개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단다. 강쇠가 탄식하듯 말하자 새는 강쇠의 머리 위를 3번 돌더니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작은 바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 강쇠를 내려다보며 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강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팽넝쿨과 밧줄을 단단히 고쳐매고 바위 틈새에 손을 집어넣으며 암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손끝이 찢어질 듯 아팠고 미끄러운 이끼 때문에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강쇠는 집에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강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위를 향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쇠의 손톱은 깨지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마침내 새가 앉아있던 절벽 중간에 좁은 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겨우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앉을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지만 잠시 숨을 돌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 깔려있고 자신이 살던 마을이 콩알만하게 보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새는 다시 날아올라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덩굴 식물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동굴 입구였습니다. 강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덩굴을 헤치고 동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동굴 안은 밖과는 달리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맡아본 적 없는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향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향기가 나는 곳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한 줄기 신비한 빛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닿는 곳에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5개의 잎사귀가 달린 줄기,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열매. 그것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이야기로만 들었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의 영약,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강쇠는 심장이 애쓸 듯한 충격과 감동에 휩싸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정말 산삼이란 말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잎을 만져보자 찌릿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새가 구구구구하며 기쁜 듯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그제야 강쇠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는 자신이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는 이곳으로 자신을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새의 깊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강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물인 너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강쇠는 엎드려 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강쇠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귀한 산삼을 상처 하나 없이 캐내는 일이었습니다. 산삼은 영물이라 부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뿌리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약효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도끼 자루를 깎아 만든 꼬챙이로 조심스럽게 산삼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부드러웠지만 돌들이 섞여 있어 작업은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세심하게 흙을 한 줌 한 줌 걷어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을 적셨습니다. 산삼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실뿌리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강쇠는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해가 중천에 떴는지 햇살이 틈새로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강쇠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산삼 캐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새도 강쇠의 정성을 아는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산삼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통통한 몸통과 수염처럼 길게 뻗은 뿌리들. 그것은 보기만 해도 경이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받쳐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약으로 어머니를 꼭 살리겠습니다. 산삼을 캐내자 동굴 안을 가득 채우던 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강쇠는 준비해온 이끼로 산삼을 정성스럽게 감싸고 품속 깊은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사히 산을 내려가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강쇠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 강쇠가 새에게 말을 건네자 새는 다시 앞장서서 동굴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내려가는 길은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새는 강쇠가 내려가기 쉬운 완만한 길을 찾아 안내했고 강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강쇠는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칠성패거리가 버리고 간 횃불 막대기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눈밭에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쇠는 그것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헛된 것을 쫓던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초라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 덕분에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연은 정직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강쇠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매섭지 않았고 햇살에 반짝이는 눈꽃들은 강쇠의 귀환을 축복해주는 듯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혹여나 칠성패거리가 다시 나타날까봐 경계하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거리는 한산했고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만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문은 아까 칠성패거리가 부수고 간 그대로 흉물스럽게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고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쇠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강쇠가 돌아왔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고 3월 할머니가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강쇠야, 살아있었구나. 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할머니는 맨발로 달려나와 강쇠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칠성놈들이 들이닥쳐서 네가 산으로 도망갔다기에 이 추운 날씨에 변이라도 당했을까봐 내내 마음을 졸였다. 강쇠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는 어머니가 톳한 눈으로 누워 계셨는데 강쇠를 보자마자 힘없는 손을 들어 반기셨습니다. 내 아들, 무사했구나. 그럼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강쇠는 급히 품속에서 이끼에 쌓인 산삼을 꺼냈습니다. 방 안 가득 그윽한 향기가 퍼지자 3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건 천년 묵은 산삼 아니냐? 세상에, 네가 기어이 해냈구나. 할머니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죽긴 왜 죽습니까? 제가 산신령님이 주신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얼른 털고 일어나셔서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강쇠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화수를 떠오고 정성을 다해 산삼을 다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는 둥지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약탕관에서 산삼이 다려지는 동안 집안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향기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것 같았고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어머니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할머니는 옆에서 연신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내 효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저 새가 그냥 새가 아니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강쇠는 부채질을 하며 약불을 조절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한 방울의 약물도 허투루 날리지 않기 위해 그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강쇠네 부엌은
뜨거운 열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강쇠는 짙은 갈색빛이 도는 약물을 사발에 담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이것만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약을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목을 대가 움직일 때마다 강쇠의 마음도 함께 울렁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신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쇠야. 어머니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강쇠와 3월 할머니, 그리고 새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 패거리가 산에서 도망쳐 내려왔지만 그들이 강쇠가 산삼을 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3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쇠야, 칠성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오늘 밤은 내가 여기서 자고 갈 테니 문단속 잘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강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대문을 임시로 고쳐막고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마을 아래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강쇠는 도끼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는 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하는 옛 시조처럼 강쇠네 초가집에도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간밤의 긴장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 쌓인 눈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강쇠는 외탄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어머니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어머니의 숨소리가 힘차고 고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놀란 강쇠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백지장처럼 창백하던 볼에는 복숭아꽃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깊게 패였던 주름살도 다리미로 펴낸 듯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에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십니까? 강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병들기 전처럼 맑고 총기 어린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니 기지개를 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푹 잤다. 강쇠야,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배가 몹시 고픈데 밥 좀 다오. 그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며칠 동안 괴롭히던 기침 소리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쇠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예 어머니, 당장 밥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하고는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마저 흥겨운 노래처럼 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던 3월 할머니도 인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건너와 정정하게 앉아 계신 강쇠 어머니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나, 천지신명님이 도우셨네. 죽을 사람을 살려냈어. 강쇠네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야. 할머니는 강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어머니는 꿈만 같은 현실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자신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넘어 마치 10년은 더 젊어진 듯한 활력이었습니다. 산삼의 영험한 효능이 밤새 어머니의 오장육부를 돌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 기운을 채워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된장국을 상에 올리자 어머니는 개 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쇠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강쇠의 말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방 한 구석 둥지에 앉아있던 새도 이 기쁜 순간을 축하하듯 맑은 소리로 지저귀었습니다. 피리릭 피리릭. 새의 울음소리는 집안 가득한 행복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제 강쇠네 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희망의 빛만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마련인가 봅니다. 강쇠 어머니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집 아낙네들이 담장 너머로 빨래를 널러 나온 강쇠 어머니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근거렸기 때문입니다. 어머, 저기 좀 봐. 다 죽어가던 강쇠네 노인네가 펄펄 날아다니네. 글쎄, 강쇠가 산에서 산삼을 캐왔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 이 소식은 곧장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호랑이 소리에 놀라 도망쳤던 칠성은 분함과 탐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이 뻘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쇠가 산삼을 캐서 혼자 독차지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탁 치며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래, 그 산삼은 원래 내 것이었어. 내가 먼저 발견하고 쫓아가던 중이었는데 강쇠놈이 가로챈 거야. 게다가 마을 뒷산은 엄연히 마을 공동 소유인데 거기서 나온 보물을 혼자 먹다니 말이 안 되지. 칠성은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을 이장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장은 귀가 얇고 권위적인 사람이라 칠성의 혀놀림에 쉽게 넘어갈 위인이었습니다. 칠성은 이장 앞에서 닭똥 같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쇠놈이 산신령님이 마을에 내려주신 영약을 훔쳐다가 제 어미 입에 털어 넣었답니다. 그 때문에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겁니다. 이장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마을의 공물을 개인이 가로채다니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장은 칠성의 말만 믿고 당장 마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칠성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과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뒤섞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강쇠가 데려온 요물새 때문에 우리 마을에 눈보라가 치고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을의 보물인 산삼까지 훔쳤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선동에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강쇠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칠성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장과 칠성 그리고 건장한 청년 몇 명을 앞세운 무리가 강쇠네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죄인을 잡으러 가는 관군처럼 비장하고 살벌했습니다. 강쇠는 마당에서 어머니의 낡은 버선과 옷가지를 빨아 널고 있다가 시끌벅적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인문 밖으로 횃불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강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쇠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 대문 앞으로 나가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쇠야, 네가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캤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강쇠는 숨길 이유가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운 좋게 산삼을 얻어 어머니께 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칠성이 불쑥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제 입으로 실토하지 않소. 그 산삼은 내가 먼저 발견한 건데 이놈이 밤중에 몰래 가서 훔쳐온 거요. 그리고 그 새도 요물이 분명해. 당장 내놓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칠성의 뻔뻔한 거짓말에 강쇠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찌 그리 거짓말을 하십니까? 어젯밤 우리 집을 부수고 들어온 게 누군데 적반하장이십니까? 강쇠의 반박에 칠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분명 훔친 보물이 더 있을 게다. 칠성의 신호에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강쇠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강쇠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쉬고 계십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며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쇠는 힘에서 밀려 넘어졌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하는 호통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방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강쇠의 어머니가 꼿꼿하게 서 계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다 죽어가던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혈색이 좋고 눈빛이 형형한 여인이 서 있었기에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시더니 넘어진 강쇠를 일으켜 세우고는 이장과 칠성을 노려보셨습니다. 이장님, 마을 어른이라는 분이 사리분별도 못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듣고 행패를 부리십니까? 내 아들이 산삼을 캔 것은 하늘이 내린 효성에 대한 보답이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위험 있는 목소리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칠성은 당황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약 기운에 잠깐 정신이 든 모양인데 속지 마시오. 저 집 안에는 요물새가 숨어 있어. 그 새가 사람을 홀려서 저러는 거요. 칠성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새를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눈부신 오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넘어 그 신비한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새는 더 이상 작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자 그 길이가 한 발은 좋게 넘어 보였고 깃털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칠성을 향해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와! 새는 칠성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날개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은 칠성만을 향해 불었는데 얼마나 거센지 칠성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칠성의 품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강쇠네 집을 습격할 때 신었던 진흙과 눈이 잔뜩 묻은 신발 한 짝과 강쇠네 집 문고리 장식이었습니다. 3월 할머니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오며 그 증거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것 좀 보시오. 이게 누구 물건인가? 칠성이 자네 어젯밤에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고 있었지. 그리고 이 문고리는 강쇠네 대문에 달려있던 것이네. 할머니의 명쾌한 지적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칠성에게 꽂혔습니다. 아니 저게 칠성네 신발 맞네. 그럼 어젯밤 강쇠네 집을 부순 게 칠성이란 말이야? 세상에 도둑놈이 매를 든다더니 그 꼴이네.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새는 다시 한번 칠성을 향해 돌진할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겁에 질린 칠성은 아이고,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장은 얼굴이 붉어져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고 칠성을 따라왔던 청년들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장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엄한 목소리로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줄은 알았다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니. 마을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죄 없는 이웃을 모함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당장 내 집으로 가서 근신하고 있거라. 나중에 마을 회의를 열어 네 처분을 결정할 것이다.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는 칠성의 뒤통수에 대고 혀를 찼습니다. 강쇠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필 규정의 이치를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강쇠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네 강쇠. 우리가 칠성놈 말만 듣고 자네를 오해했어. 자네 효성이 지극해서 산신령님이 도우신 게 분명해. 사람들은 강쇠 어머니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덕담을 건넸고 강쇠네 집 마당은 다시 훈훈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새는 천천히 내려와 강쇠의 어깨 위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한 모습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새를 요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준 복덩이 새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마을 사람들을 돌려보낸 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어머니, 3월 할머니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고 있었고 처마 밑에 고드름은 녹아서 똑똑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강쇠야. 3월 할머니가 강쇠의 손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새에게 좁쌀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너는 우리 집의 은인이다. 새는 어머니의 손바닥에 있는 좁쌀을 쪼아 먹으며 기분 좋은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강쇠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난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쇠는 무너진 살인문을 고치고 마당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다시 달면서 강쇠는 마음속의 빗장도 함께 단단히 채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떡과 고기, 과일 등을 가져와 강쇠네 집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덕분에 강쇠네 곳간은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에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하늘에는 반달이 떠올라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쇠는 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는 둥지에서 나와 방 안을 천천히 맴돌더니 강쇠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향해 날아가 부리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강쇠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야생의 새를 언제까지나 붙잡아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새 또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기에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쇠는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그 공기에는 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는 창틀에 앉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부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는 구구하며 길게 운 뒤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새가 날아간 자리에는 오색 찬란한 빛가루가 은하수처럼 뿌려졌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강쇠는 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이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그 새가 남긴 따뜻한 사랑과 기적은 강쇠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새가 떠난 뒤 방 안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이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푹 주무세요. 내일은 날이 좋으면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강쇠랑 같이 가면 어디든 좋지. 두 모자는 서로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불신과 오해의 안개는 거치고 진정한 평화가 깃든 밤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강쇠네 초가집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새가 떠난 뒤 마을에는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산과 들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은 따스한 햇살 아래 스르르 녹아내려 맑은 시냇물이 되어 흘렀고 얼어붙었던 땅속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강쇠네 초가집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도 다 녹아 없어지고 마당 한 구석에는 노란 산수육꽃이 팝콘처럼 톡톡 터져 봄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서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과 꽃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의 시련과 추위가 언제 있었냐는 듯 세상은 온통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나서는 강쇠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입가에는 저절로 휘파람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쇠 어머니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을 어귀까지 마시를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파서 돌보지 못했던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장독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항아리들이 나란히 줄을 지어 섰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된장 끓이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으며 흙을 만지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셨습니다. 아이고, 흙이 이렇게 보드라운 걸 보니 올해 농사는 아주 잘 되겠구나. 어머니의 혼잣말에는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강쇠는 산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텃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강쇠네 집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볼품없다며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강쇠를 하늘이 낸 효자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길에서 강쇠를 마주치면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고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강쇠네와 나누려 했습니다. 강쇠야,
이번에 우리 집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나중에 한번 구경 오거라. 강쇠 총각, 우리 밭에서 난 풋나물 좀 묻혀봤는데 어머니께 갖다 드려.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강쇠네 집마당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강쇠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칠성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쭈뼛거리는 모습으로 강쇠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박하게 깎은 나무 문패와 잘 손질된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쇠야, 네, 무슨 면목으로 너를 보겠냐마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귀신에 홀렸던 모양이다.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그 오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순해져 있었습니다. 강쇠는 잠시 칠성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형님, 지나간 일은 다 잊으시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서 들어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세요. 강쇠의 너그러운 태도에 칠성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쇠야, 내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칠성은 강쇠가 건네는 따뜻한 국밥을 눈물과 함께 삼키며 다시는 남을 해코지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은 마을의 맡은 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강쇠네 집 마당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가 머물렀던 방 창문 아래 흙바닥에서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초인 줄 알고 뽑으려 했으나 잎사귀에서 은은한 오색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강쇠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 식물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더니 이내 사람 키만큼 큰 나무가 되었고 가지마다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 꽃에서는 새가 머물 때 났던 그 신비로운 향기가 뿜어져 나와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에 향긋한 내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은수 오색 새가 은혜를 갚은 나무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3월 할머니는 종종 강쇠네 집에 들러 그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쉬곤 하셨습니다. 허허, 이 나무를 보니 그 새가 다시 온 것 같구나. 강쇠, 내 마음이 고우니 꽃도 이렇게 곱게 피는 게야. 할머니는 부채질을 하며 흐뭇한 표정으로 꽃을 감상하셨습니다. 강쇠 어머니는 할머니를 위해 시원한 식혜를 내오고 두 분은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며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셨습니다. 나비와 벌들이 꽃향기를 맡고 날아와 춤을 추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풍경. 강쇠에게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쇠의 나무꾼 생활도 순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강쇠가 가는 곳마다 질 좋은 나무들이 눈에 띄었고 위험한 짐승들은 강쇠를 피해갔습니다.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면 제일 먼저 팔려나갔고 값을 깎으려는 사람보다 웃돈을 얹어주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강쇠 나무는 불이 오래가고 연기도 맵지 않아 최고야. 사람들의 입소문 덕분에 강쇠는 제법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그 돈으로 낡은 초가집 지붕을 튼튼한 돛짚으로 새로 입고 어머니께 고운 비단 옷 한 벌을 지어드렸습니다. 새 옷을 입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강쇠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쇠는 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는데 문득 강쇠를 부르셨습니다. 강쇠야, 내 말이 들리느냐?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바느질을 멈추고 문 밖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살만해졌고 나도 건강해졌으니 너도 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옆마을 김진사 댁에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색시가 아주 참하고 부지런하다더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강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참. 저는 아직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강쇠는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효자인 건 알지만
이제는 너도 네 가정을 꾸려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래야 내가 나중에 눈을 감아도 편하지 않겠느냐. 강쇠는 집신 삼던 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 속에 왠지 그 오색 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새가 물어다 준 복이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미래까지 축복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강쇠의 대답에 방 안에서 어머니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쇠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는 어머니 말씀대로 참하고 고운 처자였고 강쇠의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작을 패고 가마솥을 걸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3월 할머니는 상석에 앉아 신랑 신부의 절을 받으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자식도 많이 낳고 이 집 마당의 꽃나무처럼 향기롭게 살거라. 마을 사람들은 국수와 막걸리를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 강쇠는 신부와 함께 마당의 보은수 나무 아래 섰습니다. 달빛을 받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강쇠는 신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집은 비록 기와집은 아니지만 정이 넘치는 곳이오. 저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것이오. 신부는 수줍게 웃으며 강쇠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새의 날갯짓 소리 같은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리 떠난 새가 보내오는 축하 인사 같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쇠네 집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산에서 다친 새 한 마리를 구해왔단다. 그 새가 은혜를 갚으려고 산삼을 구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신기한 듯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쇠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강쇠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릴 즈음 강쇠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왔고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지혜롭게 중재하여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강쇠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강쇠는 3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고 현명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강쇠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고 마당의 보은수 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나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강쇠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고 찬바람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스산하면서도 운치 있게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 신비한 새와의 만남, 어머니의 기적 같은 회복,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노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고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강쇠는 문득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 새가 날아갔던 그 방향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덕분에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강쇠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강쇠의 인사에 답이라도 하듯 별똥별은 강쇠네 집 지붕 위를 스치듯 지나가 북쪽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강쇠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쉴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와 손주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평화와 행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세상 모든 착한 이들이 복을 받기를 빌었습니다. 강쇠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꿈속에서 강쇠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눈 덮인 산속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색 찬란한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길을 안내하고 있었지요. 새가 인도하는 길 끝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수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자장가처럼 창문을 두드리고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진 채 깊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옛적 착한 나무꾼 강쇠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강쇠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